네, 광주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국내 신규 확진자의 절반을 차지했을 정도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감염 경로도 다양해서 확산세를 차단하기 쉽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네, 학교 내 전파 가능성이 있는 대전의 한 초등학교를 비롯해서 서울과 대구, 광주에서도 학생들의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이형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광주 상황으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말을 했을 정도로 피해가 가장 컸던 대구 사례를 들면서 현재 광주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좀 언급을 했습니다. 광주 상황의 위험도 지금 어느 정도라고 좀 분석하고 계신가요? 일단 광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연 이틀 굉장히 많은 환자가 나왔습니다. 예. 일단 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12명의 환자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22명의 환자가 나와서 네. 현재 어제의 전국에 발생한 환자들 중에서 거의 한 절반 정도에 해당되어지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환자 44명 중에 딱 절반이 22명이 지금 광주 지역에서 나왔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광주 지역에서 많은 환자가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문제는 이 환자들이 발생한 시점이 지금부터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전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코로나19에 대해서 항상 잠복기를 저희가 얘기를 하지만 이게 오늘 감염됐다고 바로 내일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즉 오늘의 코로나19의 확진자 숫자는 지난 일주일에서 2주 사이에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활동의 산물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22명이 나왔었다라는 거는 이미 일주일 전에 이 22명에 감염을 시킬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었다는 소리인데 문제는 이 활동의 다양성입니다. 지금 이 광주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이 코로나19 확진자들의 그 감염 경로를 보시면 일단 광륵사라는 이제 사찰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그 금양빌딩 오피스텔 관련돼 있는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교회라든가 또는 실버센터, 예. 요양원 이와 같은 지금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여러 환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그 곳에서 이루어졌던 사회 활동들이 사실 그동안 코로나19에 대해서 경각심이 떨어졌었던 지난 한 1, 2주 동안에 감염이 된 것들이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의 전파 그 양상이 어느 정도로 지금 확대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의 지금 고리는 크게 4개인 상황인데 이 중에서 오피스텔하고요, 실버센터의 연결고리가 불분명해서 방역당국이 이 파악하는 데 애를 먹었었는데 이게 밝혀졌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 주셨던 그 광주의 그 확진자들은 지금 그 감염 경로가 굉장히 실타래처럼 얽혀 있었는데요. 예, 예. 이게 그 실버센터에서 있었던 요양보호사 분이 금양 오피스텔 확진자하고 접촉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제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이제 그 사실을 숨김으로써 이러한 감염 경로를 방역 당국이 추적하는 데 예.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거거든요. 굉장히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이런 방역 당국의 정보를 죽는 데 있어가지고 제대로 정보를 주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이미 인천 사례에서 굉장히 뼈저리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그 인천에서의 감염 경로가 수도권 전체로 확산이 됐고 그다음에 지금 광주에서 환자 발생이 많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어제 수도권 환자의 발생은 18명으로 적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 여파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방역 당국에서 그러니까 코로나19를 우리가 환자를 찾아내고 그다음에 추적하고 관찰하고 격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러한 정보, 방역 정보, 역학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역학 정보에 대한 답변을 주시는 게 좀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개인의 정보가 노출되는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거리낌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이미 굉장히 여러 사례에서 이미 밝혀졌기 예. 때문에 좀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 또 중요한 게 이제는 이제 이런 역학 정보를 숨겼을 때 예전에는 어떤 개인적인 행위에 대한 일탈 정도로 생각을 하고 사회적인 비난 정도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게 이제 거짓 진술로 역학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법적인 처벌이 가능하고 예.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생기는 피해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 같은 곳들에서 이제 구상권까지 청구할 생각들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커다란 피해가 오기 때문에 이러한 역학조사 같은 데는 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근데 문제가 광주 지역의 확진자 65%가량이 60세 이상의 고령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병상 확보, 중증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 병상 확보가 필요한데 지금 광주 지역 내 병상이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인 겁니까? 예, 부족한 이유는 이제 코로나19의 특성 때문인데요. 저희가 이제 이 코로나19 환자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에 대한 전파력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격리병실
형태의 입원을 해야 됩니다. 흔히 우리가 얘기했던 그 음압병실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예. 음압병실에 입원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거는 일반적인 그 건강한 사람이라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에도 이제 증상 자체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음압병실에 입원해도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60세 이상의 고령층 또는 기저질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중증으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러면 음압격리병실의 역할을 하는 중환자실로 입실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중환자실 숫자도 부족하고 많지 않은 편이고 음압병실도 많지 않은데 음압격리 중환자실은 훨씬 더 숫자가 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음압격리 중환자실의 어떤 확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지금 현재까지 감염된 분들 중에 중환자가 나오게 된다면은 네. 그럼 지금 광주에 있는 그 가용병상은 17개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분들이 만약에 17개를 넘어가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대구의 사례와 같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쪽으로 어쩌면 환자를 이송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또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코로나19 환자는 중환자이면서도 역시 이송 단계에서의 또 격리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위해서 특수한 그 이송 시설이나 또는 인원들, 그다음에 차량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조금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아마 하반기에는 좀 더 준비가 돼야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저희가 대구 사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미 좀 학습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단계적으로 2단계가 됐을 때는 다음은 뭘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좀 마련을 해둬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예, 멀리 내다보고 좀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해 주셨고 광주 사례 먼저 살펴봤습니다. 대전으로 가볼 텐데 그 천동초는 교내 감염이 맞다 쪽으로 기우는 것 같죠? 예, 맞습니다. 예. 그 천동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학생 한 명이 이제 확진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이 학생과 연결돼 있는 그러니까 이 학생과 접촉이 있었던 다른 학생들의 감염 사례가 예. 발생되면서 이 사례가 우리나라 최초의 그 교내 감염 사례가 아니냐라는 그러니까요. 이제 질문들이 많았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방역 당국이 처음에는 굉장히 말을 아꼈는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교내에서의 접촉도 있지만 친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교외의 접촉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이제 가정 내에서 접촉도 있을 수가 있고 학원이라던가 이런 곳에서의 어떤 접촉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일단은 이러한 모든 역학 정보를 확인을 하고 결론을 내리는 걸로 생각을 해서 말을 굉장히 아꼈었는데요. 지금까지 나오는 그 역학 정보를 봐서는 아마도 첫 교내 감염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학년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했다고 하던데요.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 결과는 그 모든 그 천동초 구성원 862명을 대상으로 저는 조사를 했고요. 지금 상태에서의 검사는 음성입니다. 음성인데 저희가 이제 음성이라고 하더라도 그 주의를 놓을 수는 없는 이유가 그렇죠. 다 잠복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안에서도 일부 확진자들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잠복기가 끝날 때까지는 저희가 주의를 해서 봐야 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 학교 안에서의 방역 관리도 중요하지만 예. 말씀드렸던 학원에서의 어떤 전파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네. 학교 안에서의 관리도 그 안에서의 어떤 집단 관리로서의 의미가 있지만 학원이라는 곳은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모이는 곳들이기 때문에 네. 이 학생들이 모여서 다른 학교로 전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원의 활동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조금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원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구에서도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과 비슷한 지금 사례가 나왔습니다. 대구 고3 학생 연기 학원을 다니는 학생이 확진을 받았는데 그 학원에 다니는 수강생 그리고 다른 관계자까지 포함해서 7명이 현재 감염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이 학원에서 감염이 되다 보니까 뭐 학교 내에 다른 확진자들 학생들이 다른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그 역으로 이제 학원에서 학교로까지 또 감염이 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학생의 확진자가 나오면 등교 중지를 시키는 게 지금까지의 교육부의 지침인데 최근에 보면 등교 중지가 된 학교가 500곳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것도 너무나 많은 수치이다 보니까 이 상태가 과연 괜찮겠는가? 이 정도면 아예 등교를 전면적으로 중지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방역에 관련된 의료진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러한 그 코로나19 이 시대에 학교를 여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토론이 있었고 많은 염려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교육 당국에서는 대면 교육의 어떤 효과라던가 또는 대면 교육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결국 이제 학교를 다시 개학하기로 결정을 했었던 건데요. 예. 분명히 학원과 학교가 연합
그러니까 이 학원과 학교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서로 연결이 될 경우에는 시너지 효과로 굉장히 다양하게 퍼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주의가 필요한데 학교를 그럼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우리가 다시 이제 온라인 교육이나 이런 형태로 전환해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앞으로도 어떻게 환자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좀 더 보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분명히 지금 산발적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학교와 학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한 구역 전체, 한 도시 전체 또는 국가 전체로 확대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아마 방역 당국에서는 조금 이르다. 조절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요. 예. 그래서 아마도 조금 더 상황을 보고 나서 전체적으로 이 환자 발생하는 학교의 개수가 지금보다 더 늘어나거나 또는 좀 더 집단 감염 형태가 나타날 때까지는 아마 당분간은 조금 더 현황을 관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도권에서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의정부의 한 아파트에서 14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중에서 9명은 같은 동에 사신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같은 동이면 엘리베이터에서 옮은 게 아닌가라는 추론을 하게 되는데 엘리베이터 검체 채취했더니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가능성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엘리베이터를 우선 그 감염 경로로 생각을 하는 건 좀 제가 생각하기엔 당연한 예. 추정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은 공유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시설이 엘리베이터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생각하는 건 너무 당연할 것 같은데 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감염 경로는 크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일단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를 때 이 버튼을 누르면서 우리가 이 터치를 하게 되니까 거기를 그 손을 통해서 코로나19가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최근에 이제 이러한 손을 통한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항균 필름 같은 것들을 쓰지 않습니까? 구리로 된 거. 예, 그 항균 필름을 쓰는 이유는 구리 표면 같은 경우에 코로나19가 절반으로 감소하는 시간이 한 30분 정도로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코로나19가 혹시 거기에 묻더라도 빨리 이 코로나19를 불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필름들을 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문제는 이런 아무리 구리 필름이라고 하더라도 코로나19를 접촉하고 바로 그 뒤에 접촉을 하게 되면 충분한 반감기를 거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역시 감염 경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이런 항균 필름만 믿으면 안 되고 당연히 이런 엘리베이터를 쓰거나 접촉을 했을 때는 손위생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일단 하나의 감염 경로가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가 있을 때 그 환자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기침을 하거나 또는 말을 하게 되는 경우는 당연히 비말이 이 엘리베이터라는 좁은 공간 안에 확산이 됩니다. 그러면은 공기에 확산된 비말은 가라앉는데 최소한 30분에서 2시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러면 바로 그 뒤에 사람들이 그 엘리베이터를 이용을 했을 때 공기 중에 떠 있는 비말에 의한 감염도 충분히 가능은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 사례 같은 경우를 보면 엘리베이터에 대한 항체 검사를 했을 때는 엘리베이터 내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를 했을 때는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경로가 엘리베이터 내에서의 감염은 아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그 어느 시점에 어떻게 또 검체를 채취하느냐에 따라서 바이러스를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고 확인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비말 형태로 되어 있는 바이러스는 분명히 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는 고농도를 유지할 수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으로 확산돼 나가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검출할 수 있는 한계 미만의 바이러스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엘리베이터 버튼 표면 항균 필름 같은 경우에도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접촉을 하면 감염이 될 수가 있지만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은 그 사라지니까요. 표면 위에서 또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확진이 됐다라는 거는 분명히 며칠 전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우리가 발견할 수도 있지만 충분한 시간이 흐른 뒤이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이제 구리 필름이 붙어 있으면 조금 안심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안심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고 일단 반감기가 한 2-3시간 되기 때문에요. 일단 말씀하시는 중에 코로나19 어제 하루 신규 확진 현황이 나왔습니다. 전해드리면 63명이 국내에서 63명이 확진이 됐고요. 영시 기준 누계는 12,967명입니다. 이 중에서 국내 감염이 52명, 해외 확진은 11명인 지금 상황입니다. 지역별 현황이 속속 나올 텐데 그 부분도 저희가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예. 사례를 한 가지만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여전히 교회발이 많아요. 근데 여름에 보면 교회들은 수련회를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계에서 수련회 같은 거 조금 지양해라, 축소 운영해라라고 얘기했지만 대다수의 교회들은 잘 지킬 거예요. 근데 항상 소수의 한두 개 교회들이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수련회라고 부르는 그 행위는
이제 그 각 교회마다 이제 사정에 따라서 아마도 굉장히 필요성을 느끼는 곳도 있고 이번에는 좀 연기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수련회라고 부르는 행위를 하게 되면 보통 가서 많이 하는 것들이 식사를 공동체 형식으로 식사를 같이 계속하면서 예배를 보고 노래를 부르고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하는 이런 행위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러한 행위들이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코로나19의 전파와 연관되어 있는 굉장히 높은 위험도를 갖는 행위들입니다. 예. 노래를 부르는 행위도 그렇고 크게 기도하는 행위도 그렇고 다 비말을 많이 확산시키는 행위들이거든요. 그다음에 역시 공동으로 식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위험성을 고려했을 때 올해의 수련회는 가급적이면 좀 지양해 주시는 것이 이런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세를 누그러뜨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별 현황이 나와서 좀 전해드리고 뉴스 대담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에서 16명, 서울에서 12명, 대구에서 10명, 그리고 광주에서 6명의 확진이 나왔습니다. 대전 지역에서도 4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고요. 인천과 충남, 전북, 경북에서 각각 1명씩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추가 사망자는 나오지 않아서 오늘 0시까지 282명의 사망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대담 여기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